지난 2022년 11월 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진석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첫 만찬을 가졌습니다. 폭탄주와 함께 3시간 넘게 이어진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참석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본인이 비상대권이 있다. 그리고 본인이 싹 쓸어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만찬 시점은 불과 취임 6개월 뒤, 그리고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후 약 2달 뒤였습니다. 야당의 어떤 비협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가 바이든 날리면 뭐 이런 발언이 있은 다음에 얼마 안 있었을 때고. 발언이 사실이라면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정권 초기부터 친위 쿠데타를 통한 장기 집권을 꿈꿨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당시 큰 충격을 받고 주변인에게도 토로했지만 정권 초여서 공개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참석자들 사이에선 들은 기억이 없고 그럴 말이 나올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 발언은 없었다. 없는 걸 갖고 억지로 드라마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 측은 단순히 개인의 생각을 말한 거라면 내란 예비 음모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언제부터 계엄을 생각했고 계획했는지 추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특검의 조사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듬해인 2023년 6월 28일, 군의 계엄 실무 편람이 대폭 수정됩니다. 계엄 실무 편람은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절차를 실무적으로 규정합니다. 12.3 내란 당일 계엄 사령부도 이 책자부터 찾았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가결, 그러니까 의결이 되고 나서 계엄 실무 편람을 펼쳐서 계엄법 11조에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한다라는 문구를. 계엄은 전쟁이나 소요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만 선포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군 작전권을 가진 합참이 계엄 선포를 판단해 건의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합참의 역할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대신 국방부 장관이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게 바꿨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계엄을 사실상 주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내란 석 달 전 윤 대통령은 취임 1년도 안 된 신원식 국방장관을 교체하고 그 자리에 김용현 경호처장을 임명했습니다. 합참의장은 계엄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기상 계엄을 보고를 받았을 때 첫째 물은 그거였습니다. 무슨 상황이냐, 무슨 말이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뿐이 아닙니다. 원래는 합참과 국방부 검토를 거친 계엄 건의가 국무총리에게 넘어가고 이후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거친 뒤 대통령은 이를 최종 승인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국방부가 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NSC를 거쳐 선포할 수 있게 바꿨습니다. 국무회의와 NSC의 심의를 형식적 절차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도 없이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NSC 역시 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을 통보한다고도 바꿨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갖춰야 되고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 그것이 통보이고 통보는 사실상의 알림에 그치는 용어. 통고를 통보로 바꾸고는 국회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계엄 선포 절차를 뜯어 고치고도 이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합참은 계엄 절차에서 완전 배제된 이유는 합참이 계엄을 실행하는 곳이지 검토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통고를 통보로 바꾼 것도 오타로 인한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서 작년 총선 직전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런종섭이냐 하면서 정말 본인도 아주 인격 모욕을 당하고 사직까지 했고 결국은
어떤 고위직의 활동이 부족해가지고 호주 호위함 수주를 못 받았습니다. 아마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고. 당시 이종섭 장관은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던 중이었습니다. 정부가 피의자의 출국 금지를 풀어주고 사실상 해외로 도주시켰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비상조치에 대해 언급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던 두 참모 진술은 엇갈렸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계엄이든 비상이든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그때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비상이라는 말씀 쓰신 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라 걱정을 하시다가 계엄까지 생각은 못했고 어쨌든 어떤 경우든 저는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제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신문에서는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로 가정사를 언급했다는 진술이 공개됐습니다. 그 당시에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했다고 했거든요. 그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봉식 전 청장은 계엄 선포 이유와 결이 다른 부분이라며 대통령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해 6월 17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삼청동 안가에 처음 초대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경호처장,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강호필 지작사령관이 모여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셨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때 현 정부의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 민주당과 언론계, 노동계를 언급하며 시국이 걱정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전사가 잘하고 있다며 곽 전 사령관을 추켜 세웠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아무리 중장급 사령관이라도 대통령 안가에서 하는 저녁 식사를 상상이나 했겠느냐고 진술했습니다. 국군의 날인 10월 1일, 윤 대통령은 이번엔 수방, 특전, 방첩 세 사령관을 아예 관저로 불렀습니다. 직접 준비한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까지 내오며 정성을 보였습니다. 소맥이 오가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와 MBC 등 방송계, 민주노총, 전교조, 부정선거 등을 부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김용현 장관은 새 사령관을 따로 불러 군이 확보할 장소로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를 지목했습니다. 내란 2달 전부터 병력 투입 장소와 함께 군사행동을 논의한 겁니다. 한 달 뒤인 11월 9일, 윤 대통령은 이들을 국방장관 공관에서 다시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다시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을 언급하며 방첩사 운용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의 3차례 소맥 회동을 설명하며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예상 밖의 뒤늦은 중장 진급에 이어 대통령과의 저녁 자리와 격려가 이어지면서 명령을 거부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김용현 장관은 내란을 주도했던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는 한 몸이라고 평소 강조했다고 합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은 특전사 등 병력이 철수해서 해제된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